네, 안녕하세요. 카리브TV 조대현 PD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는 보이시죠? 아우디 이트론입니다. 지금 여기는 부산이고요. 어제 부산 금정구에 새로 오픈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아우디 전시장을 갔다가 이트론까지 지금 시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이트론과 함께 부산 전역을 구석구석 누볐는데, 시승을 하면서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그만큼 굉장히 감동적인 차로 다가왔고, 다른 그 1억 언저리에 있는 전기 SUV들이랑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오랜만에 정말 내리기 싫은 차를 만났습니다. 자, 일단 해운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부산역 근처고요. 버튼 누르는 뭐랄까요, 이 클릭감? 이 클릭감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검색을 누르잖아요. 자판이 밑에 나와요. 해운대로 쳐보겠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그냥 디스플레이인데 햅틱처럼 누를 때마다 톡톡 거리는 소리와 함께 약간 물리적인 반응이 오거든요. 이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합니다. 검색이 끝나면 밑에 화면은 다시 다른 화면으로 바뀌는데, 주로 공조장치 내용이 여기에 많이 떠요. 계기판으로 오면은 이 뷰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다른 아우디차랑. 이렇게 누르면 바뀝니다. 차에 전원을 처음 넣었을 때 낯설게 다가오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이 사이드 미러고요. 그리고 하나는 기어 레버인데, 요즘 기어 레버는 주차할 때랑 후진할 때랑 출발할 때 말고는 쓸 일이 거의 없죠. 거추장스럽지 않고 되게 세련되게 잘 디자인을 한 것 같고, 저는 이 차 인테리어에서 이 기어 셀렉터만큼은 디자인 면에서 만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인체공학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립감도 되게 편하고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잘 어울린다고 할까요?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에는 전자식 쿼트로 장치가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 모터가 앞뒤 엑셀에 하나씩 테슬라의 듀얼 모터처럼 붙어 있어요. 기존의 쿼트로 방식을 전자식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서 시스템을 달았고요. 네, 지금 한번 연비를 보기 위해서 최근 주행 기록을 초기화했고요. 그리고 목적지까지는 약 15km 정도네요. 승차감이 가장 좋은 모드로 달려보겠습니다. 어제 이 차는 진짜 제가 그동안 전기차에 갖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고정관념들을 정말 와장창 깨트려 버렸어요. 왜 전기차는 파워트레인 특성상 최대 토크가 바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을 초반 가속력, 경쾌한 핸들링, 스포티한 주행 성능에 좀 초점을 두면서 특징들을 좀 많이 보고 있었는데, 이 차는 그 생각을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준 차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 3랑 단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저는 모델 3가 빨라서 되게 좋거든요. 빠른 거 말고는 다른 장점은 잘 모르겠어요. 도로를 헤집고 다니기 충분한 그런 차거든요. 빠르면서도 안정적이에요. 모델 3나 볼트 EV 이런 차들은 가속 페달을 이렇게 꾹 밟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빨리 튀어나가요. 최대 토크가 얘가 더 높은데도 얘는 가속 페달을 이렇게 꾹 밟으면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가속력을 올립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컴포트 모드일 때만이에요. 다이내믹 모드로 바꾸면 또 성격이 확 달라집니다. 코너링도 괜찮아요. 덩치가 큰데도 민첩합까지는 아닌데, 이게 4바퀴 굴림이라서 그런지 차체 자체를 땅에다 꽉 붙들면서 자 돌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전기차들은 승차감이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밑에 배터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승차감이 유리하진 않아요. 이 차는 전기차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기존에 경험했던 전기차의 승차감이 아니에요. 이 차는 확실하게 기준점을 딱 세운 것 같아요. 대형 SUV의 파워트레인이 전기가 들어가든 가솔린이 들어가든 디젤이 들어가든 대형 SUV는 이래야 한다 라는 그런 스탠다드, 한마디로 굉장히 편합니다.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컴포트 모드로 두고 주행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껏 전기차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승차감입니다. 모델 3나 볼트 EV에 누군가를 태우고 가면 좀 어지러워요. 그런 전기차 특유의 꿀렁임도 있고 멀미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뒷좌석에 앉은 분들은. 전기차 특유의 그런 회생제동 때문인지 약간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모델 3나 볼트 EV는 혼자 타고 다니기에 괜찮은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누구를 막 태우고 싶어요. 공간도 꽤 여유롭거니와
이 승차감을 혼자 즐기기에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이 가속도 굉장히 부드럽게 천천히 흘러가는데 힘이 넘쳐남이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최고 출력이 306마력에 토크가 한 57 정도 되거든요. 부스트 기능을 켜면은 406마력대까지 올라갑니다. 승차감이 굉장히 럭셔리해요. 흔히 우리가 독일 3사 브랜드를 프리미엄급의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트론의 이 승차감은 저는 럭셔리로 상향 조정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서 적응이 된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를 보면요, 이렇게 지금 어두운 터널을 통과 중인데 밤에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또 선명하게 잘 보여줘서 안전성 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은 혼다 차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혼다 차는 이제 거울이 있는 상태에서 부가적으로 이런 기능을 넣어 놨었죠. 근데 이트론에서는 모든 사이드 미러를 그냥 다 이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기 저항 개수도 줄이면서 효율성에다가 연결을 시키는데, 몸집이 크지만 공기 저항 개수를 27 정도까지 낮췄다고 해요. 버추얼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주행할 때는 되게 잘 보이고 편리한데, 유턴할 때랑 그리고 주차할 때 약간 불편해요. 이것도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할 때는 이 서라운드 뷰가 정밀하게 잘 나와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차의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코나 일렉트릭이나 뭐 볼트 EV 이런 애들이 이제 연비가 한 5.6에서 뭐 5.4 이렇게 나오고, 얼마 전에 시승한 푸조 E208도 안 좋다 하지만 그 차도 4.4예요. 근데 얘는 3입니다. 3.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효율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모터가 두 개가 있잖아요. 회생제동도 두 개 모터에서 다 끌어옵니다. 공기 저항 개수 줄이려고 사이드 미러도 없앴어요. 그럼에도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훌륭한 승차감과 주행감을 만들어내려면 그만큼 큰 동력이 필요한 것 같네요. 이렇게 제동을 할 때 차지 그래프가 거의 3분의 2까지 쭉 차는 거 보면 강하게 회생제동을 가져온다는 건데, 에너지는 가져오지만 그렇다고 움직임이 그렇게 꽉 멈추지는 않습니다. 멈출 때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멈춰요. 주행하면서도 드라이브 셀렉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무려 7가지가 있어요. 오프로드, 올로드, 자동, 승차감, 효율, 다이내믹, 그 다음에 커스텀 모드. 여기에서 이렇게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승차감, 요 모드에서 거의 바꾸지 않았어요. 다른 거 그냥 테스트만 해보고 계속 이 승차감 주행 모드로만 타고 있습니다. 아마 타보시면 알 텐데 이 승차감 주행 모드가 주는 그 안락함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행 모드가 바뀔 때마다 이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의 높이가 달라져요. 다이내믹일 때는 굉장히 낮아지고 오프로드일 때는 최대 올라가겠죠. 그 높이는 최대 76mm까지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생각이 난 게 있어서 목적지를 요트 선착장으로 바꿀게요. 주행 중에는 내비게이션을 작동할 수가 없네요. 수영만 요트 경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목적지를 바꾸니까 목적지로 할 거냐 경유지로 할 거냐 라면서 좀 디테일하게 물어봅니다. 옆에 지금 롤스로이스 레이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 배지를 며칠 시승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블랙 배지는 이제 롤스로이스의 고성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빠른 슈퍼카도 일상적인 도심 주행에서는 부드럽고 럭셔리한 주행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엄청나게 빨리 달 수 있는 그 능력은 갖고 있대. 일상적인 도로에서는 부드럽고 천천히 유영하듯이 이렇게 갔거든요. 그 차가 작정하고 빨리 달릴 때는 또 엄청 빨라요. 저는 이 차에서 그 느낌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차가 롤스로이스급이라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비교할 만한 차가 없어요. 어떻게 전기차로 이렇게 차를 세팅할 생각을 했을까요, 아우디는? 비슷한 가격대의 전기차들이 있죠. 모델 X도 있고 뭐 제규어 아이페이스도 있는데, 한두 달 전에 아이페이스도 한 일주일 정도 시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차는 그냥 영락 없는 스포츠카예요. SUV의 느낌이 아닙니다. 제규어는 SUV조차도 스포츠카로 만드는 브랜드잖아요. 탄탄한 주행감이랑 예리한 코너링. 근데 얘는 SUV입니다. 목적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경로 안내가 종료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아주 친절합니다. 여기에 온 이유는 여기 주차장이 공짜거든요. 네, 지금 한 36분 정도 주행을 했고요. 전비는 4.2km/kWh가 나오고 한 15.6km 달렸고요. 평균 속도 지금 보시다시피 시속 26km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이런 도심 주행에서 효율성이 제일 잘 나오죠. 회생제동이 있기 때문에. 근데 도심에서 이렇게 천천히 회생제동을 하면서 달렸는데도 4.2밖에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차 이거 고속도로에서는 진짜 안 나올 때는 2점 후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주행을 마치고요. 제가 여기 곳곳에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아우디 보면은 디자인이 다 비슷비슷하죠. 패밀리 룩을 강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트론 역시도 그 패밀리 룩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전기차 특유의 그런 디자인 언어를 곳곳에 심어놨어요. 자동차 디자인의 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요 그릴은 수직 스트럿을 넣었어요. 그래서 팔각형 싱글 프레임으로 크게 넣었고, 요 컬러, 이걸 이제 플래티넘 그레이라고 하는데 요 컬러가 전기차의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요 이트론, 요 글자의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나요? 보통 요런 이제 엠블럼이나 레터링은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뭔가 친환경차를 좀 강조를 하는 편인데 얘는 좀 달라요. 실내를 보면 이제 가죽은 나파 가죽이고요. 그리고 운전대는 더블 스포크 방식으로 디자인됐고요. 요 뒤에는 패드 시프트가 달려 있어서 충분히 스포츠 드라이빙도 가능한 차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를 지금 다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면 요 렌즈가 거울을 대체하면서 공기역학을 개선을 많이 시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동차의 폭을 15cm 가량 줄였어요. 요 렌즈를 통해서 얻은 그래픽은 시동이 꺼져 있을 때도 이렇게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센터 콘솔 쪽도 저는 편했어요. 공간을 보면 저는 여기에 이제 덮개가 있을 것 같았는데 없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을 컵홀더로 쓸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수납 공간으로도 쓸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한 것도 마음에 들고, 이 부분만 따로 덮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어요. 링컨 에비에이터도 이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스마트폰 크기에 구애받지 않게 어떤 스마트폰이라도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으로 뱅앤 올룹슨이 들어가 있어요. 3D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스피커 16개가 들어가 있고요. 최고 출력이 705W까지 나와요. 전기차 좋은 건 사실 많이들 알고 있지만 멈칫할 수밖에 없는 게 충전 인프라 때문이에요. 특히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를 사고 충전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우디가 이번에 이트론을 내놓으면서 충전에 관한 지원도 내놓았는데 저는 이거 아주 칭찬합니다. 전국에 아우디 전시장이 41개가 있는데 이 아우디 전용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35대의 충전기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 아우디 전용 급속 충전기가 좋은 게 뭐냐면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일반적으로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급속 충전기가 50kW짜리인데 그거보다 더 빠른 거예요. 150kW면. 전용 급속 충전기는 이제 마이 아우디 월드 앱을 통해서 예약 가능하고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인증받은 주행거리는 이제 300km 초반이에요. 지금 상대적으로 나오는 전기차들에 비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짧죠. 그만큼 이 럭셔리한 승차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동력을 조금 더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300km면 일상에서 사실 주행하기도 충분한 주행 가는 거리고,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웬만한 급속 충전기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에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 네, 아무튼 이트론 덕에 아주 새로운 전기차 경험을 했네요. 물론 1억 1,7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세긴 하지만 그 정도의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디가 이 차로 미래차의 시대를 빨리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